네, 이제 이 과목 영장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26번 보실게요. 자, 미추친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라는 거죠. 자, as for the shipment of used furniture, 중고 가구란 뜻이에요. 중고 가구가 SSR이랑 호에 의해서 이제 선적됐다는 거예요. due to leave for, 모모로 항해하는 이유. leave for는 모모로 항해하는 이니까 그 뒤에는 목적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커, 세네갈에 있는 다커로 항해하는 SSR이랑 호에 이 중고 가구를 선적함에 따라 언제 5월 21일에 당사의 파트너인 이 소시다가 East Effect Insurance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언더구스 물품에 대한 컨트랙트 FOB 조건을 베이스로 해서 이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해설본에는 체결을 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instruct us, 우리에게 지시했어요. 뭐를 지시해요?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뭐를? ICCB로 월 리스크하면 전쟁 위험을 포함한 이 ICCB 조건에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뮤추얼리 당사간 합의된 대로라는 거죠. 당사간 합의된 대로 이 전쟁 위험을 포함한 ICC 비약관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지시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당사는 이미 중고 가구를 선적했다. 수출자가 되겠고 당사의 파트너 소시다가 보험 계약을 체결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거는 소시다는 2번이죠. 수입자죠. 왜? 약간 이해가 안 가면 왜냐고 물어본다면 FOB죠. FOB 조건. 자, FOB 조건은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해요? 수입자가 체결하죠. 그죠? 수입자가 체결하고 대신에 이 보험은 수입자의 자유예요.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체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체결 방식이 수입자가 직접 보험사 컨택해서 체결할 수도 있고 수출자한테 요청을 해서 수출자가 대신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코텀즈 조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입자가 이제 F 조건으로 보시면 만약에 수입자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수출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그리고 다시 취소할게요. 수입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수출자가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입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제 파트너사는 수입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7번하고 28번 보실게요. 빈칸에 적절한 것, 그리고 다음 거래의 적절한 종류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With reference to your packs 해서 2018년도 January 1월 10일에 기사의 체크에 따라 당사는 기쁩니다. 귀사에게 알리게 되어서 We have identified. 여기서 identify는 찾았다는 거예요. 뭘 찾았냐면 선박을 귀사의 요구 조건을 meet, 충족할 만한 선박을 찾아서 기쁩니다. 쉬, 보통 무역거래에서 선박을 쉬라고 해요. 선박은 R이랑 호고요. 그리고 현재 닥트인 부산 안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선박은 bulk carrier에서 벌크 화물 운반선, 재래선이고요. 7톤스, 화물을 7,000톤을 이제 블랭크하는 재래선입니다. 그리고 선박은 has maximum 최대 속도가 24노트가 되고 그리고 우드 특히나 수용할 수 있어요. 할 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 귀사가 여기가 키포인트죠. period you mention. 귀사가 언급한 기간 동안에 몇 번? 10번을 항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실게요. capacity죠. 요 7,000톤에 대한 화물의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문맥상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8번 보실게요. 운송 종류는 뭐예요? 기간 내, 귀사가 언급한 기간 내에 10번을 운항할 수 있대요. 그럼 정답은 2번이죠. 정기용선 계약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29번부터 31번까지는 이제 문법적으로 틀린 문제를 낸 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형영어는 그렇게 문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담을 굳이 가지실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본인이 약간 부담이면은 기출에 나왔던 내용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9번 보실게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현재 시장 상황이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기사가 경쟁력이 있다면 당사는 기사와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Since April 현재 Dernis rules the market에서 시장이 불경기임인데도 불구하고 We are able to start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요. 뭐뭐 하지 않으면 기사가 경쟁적이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unless가 2%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자, 30번 보실게요. 똑같이 3번입니다. 보험 서류에서 담보가 선적일보다 늦지 않을 일자로부터 유효하다고 보이지 않는 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보인다고 보여진다 면으로 되어 있죠. 뭐를? 보험 서류가 언제? 선적일보다 늦지 않게라고 되어 있어요. 선적일보다 늦지 않은 일자로부터 유효하다고 보이지 않는 한인데 보인다면으로 돼 있죠? 그러면 요건 뭐다? unless로 바꿔줘야죠. 아셨죠? 자, 31번 보시면 이번 구매로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주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사는 믿습니다. 이번 구매가 will bring you, 귀사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주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result from이 아니고 그 결과로 뭐뭐 하게 되다라는 result in이 나와야 돼요. 아셨죠? 어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보시면 좀 헷갈리실 것 같긴 해요. 저도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은 헷갈릴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32번 보실게요. 정답은 1번이죠. 요 BL상에 나와 있는 수화일란으로 기재될 사항으로 적절한 거예요. 크레딧인데 발행된 거예요. 아메리칸 커머셜 뱅크에 의해서 발행된 신용장이에요. 이 신용장은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요. 풀셋, 전통이고요. 무사하고 본선적재, 해상, 선화증권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행을 지시식으로 해서 노티파이 차가통지서는 개설 의뢰인으로 요 뜻이죠. 그러면 당사를 지시식으로 한다는 거는 누구예요? 당연히 아메리칸 커머셜 뱅크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33번하고 34번 보실게요. 가끔씩 이 무형영어의 요 데빗 노트와 크레딧 노트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용어를 좀 많이 데빗 노트나 크레딧 노트에 대한 용어만 좀 알고 계신다면 응용해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I regret to inform you. 귀사에게 알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Error was made on our invoice number 해서 8월 18일에 송장 넘버 B82번에 832번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음을 알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셔츠, 이 폴리에스테르 셔츠의 100피스가 이미 보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급자가 수입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죠. The correct charge에서 정확한 금액은 이 폴리에스테르 미디엄 사이즈의 정확한 금액은 is 26.7에서 26.7파운드래요. 한 개당. 근데 명기된 이 인보이스 상에는 얼마로 명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26파운드로. 그러면 0.7파운드가 미청구된 거죠. 그죠? 몇 개에? 100개예요. 그래서 당사는 그러므로 동봉해요. 요것을 동봉합니다. For the amount under charge 하면 미청구된 금액분의 A를 동봉합니다. 미청구된 금액 얼마예요? 그럼 70파운드죠. 그죠? 여기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돈이에요. 우리가 받을 돈은 뭐다? 데빗 노트다. 그리고 우리가 줘야 될 돈은 크레딧 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건 2번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돈은 B는 70파운드다. 자, 밑에 보시면 This mistake was due to 이것은 어떤 입력 오류에서 발생됐다는 거고 상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 보낸 걸까요? 당연히 공급자가 보낸 거죠. 어디서 유추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그죠? 자, 보실게요. We are currently 현재 planning to add 추가할 계획에 있어요. 뭐예요? 마당과 정원용 트랙터를 우리의 임대 장비 라인에 추가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요. 귀사에게 알리게 되어서 뭐를? Your line of Titan 트랙터에서 타이탄 트랙트 라인에 관심이 귀사의 타이탄 트랙트 라인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Would you please send us?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카탈로그를 보내주는데 어떤 게 포함된 컴플리스트 모델과 스페시피케이션, 명세, 그리고 가격 조건, 이 타이탄 트랙터에 대한 그리고 우리는 요청합니다. 데이터, 자료를 이 각각의 모델의 파일에 첨부된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need this information, 이러한 정보들은 뭐예요? 요거죠, 요거. 이러한 정보들이 no later than September 해서 요 9월 30일 늦지 않게 이 정보가 필요해요. 왜? 우리는 11월 카탈로그에 이 제품을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We are delighted.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 같은 요 타이탄 트랙터와 같은 좋은 제품을 알게 돼서 기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정보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sales terms, price terms, 요 판매 조건에서 묻고 있고요. 자, 프로덕트 라인, 그리고 요 명세 다 나와 있죠. 자, 2번은 왜 안 될까요? 신용조에서는. 지금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죠. 일단은 문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용조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리더는 누구예요? 이 서신을 받는 자. 당연히 이 타이탄 트랙터에 있는 판매 담당자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37번 보실게요. 요거는 어떻게 한다? 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요 내용을 정리해야 된다. 만약에 요 단어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단어에 정의하는 뜻이 뭔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 똑같이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trade finance, 무역금융은 일반적으로 refer to, 언급합니다. 이 자금 공여를 언급해요. 각각의 개인 거래나 A series of revolving transaction 해서 1년의 연속 거래에 자금을 공여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 파이낸스 로는 대출은 종종 뭐라고 불려요? 뭐냐면 렌딩 뱅크, 대출은행은 명시해요. 모든 판매 금액이 어떻게 뭐예요? 수취되고, 그죠? 그 다음 then apply to pay off the loan, 대출금을 지불한다는 뜻은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거예요. 판매 금액을 받았으면 당연히 상환 금액에서 갚겠죠. 그리고 reminder, 남은 금액은 credit, 귀속됩니다. 누구에게? 요 exporter's account, 수출자의 계좌로 귀속됩니다. 결국에는 수출자가 물품을 판매해서 판매 금액으로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은 수출자한테 돌아가죠. 그래서 1번에 자기 회수적의 기능이 있다. 뭐가? 무역금융이.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38번 보실게요. 보이지 차트에서 항해 용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도 항해 용선에 대한 뜻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올바른 것은. 보이지 차트, 항해 용선은 is hiring, 빌리는 거예요. 선박과 선원을 뭘 하기 위해서? 항해를 위해서. 무슨 사이에서? 선적항과 양육항 사이에서 항해를 위해 선박과 선원을 빌린대요. The charter, 용선자는 pay the vessel owner 해서 선주에게
on a per ton or lump sum 해서 톤당 또는 선복당 비용을 지급한대요. 그리고 the owner, 선주는 pay the port cost, 항구비, 연료비, 선원비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요게 응용돼서 나온다면 요거를 1번, 2번, 3번, 4번에서 틀린 내용으로 할 수 있겠죠. The payment for the use of the vessel 해서 요렇게 선박 사용에 대한 비용 지급은 as freight, 운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 공란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voyage charter, 항해 용서는 명시된다. 이러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엇을 위한 이 적재와 화물의 양화를 위한 물랭크로서 알려진 기간을 이 항해 용선에서는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항해 용선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 있죠? 바로 정박 기간입니다. 왜? 이 정박 기간은 물품을 선적하거나 양화할 때를 허락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설정해 두고 이 기간 전에 완료를 하면 dispatch money에서 조출료를 받아요. 누가? 용선자가. 정박기간 내에 이 행위를 완성을 하면 조출료를 선주로부터 받습니다. 대신에 이 정박기간을 초과해서 완료를 한다. 그러면 채선료, demurrage, 채선료를 선주에게 지급을 합니다. 누가? 용선자가. 아셨죠? 그래서 lay time, 정답은 4번이고 요거를 lay days라고도 합니다. 자, 39번 보실게요. 요거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용어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보시면 wire cargo, 화물이 일반적으로 insured against peril 해서 해상 고유의 위험에 대비해서 당연히 보험을 들어요. 이것은 정의되는데 자연적인 사고예요. 해상 고유의 자연적인 사고로 정의됩니다. 침수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선주들은 carry hull insurance, 선체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들의 선박을 위해서 선체 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protect,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제3자의 클레임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구매한다. 그래서 선주들이 2개로 가입을 일반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 자기 정말 이 말 그대로 선박을 위해서 이 선체 보험에 가입하고요. 그리고 해상 보험에서 담보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뭐 선원의 악행 이런 것들은 선주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겠죠. 해상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은 것, 또 그리고 제3자의 청구권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P&I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Protection and Indemnity.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용어는 알고 있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0번 보실게요. 포페이팅. 많이 알죠? 여러분들 포페이팅이 딱 얘기했을 때 기억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환원, 대상, 포페이팅의 대상, 약속음과 같은 매출 채권, 그죠? 그 다음 고정금리, 그 다음 상환 청구권, 소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요 3개는 무조건 필수로 알고 가셔야 돼요. 봅시다. The forfeiting involved in the purchase. forfeiting은 구매하는 거예요. 무역거래세 매출 채권을 뭐 없이 without recourse. 자, 요거 공란으로 나올 수 있겠죠. 소구권 없이 매출 채권을 구매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해요. 구매은행이나 이 파이낸스 회사가 cannot claim. 여기 정말 중요하죠. 청구할 수 없어요. 원래 채권자한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채권자는 그럼 누구예요? 수출자죠. 그죠?
요거만 봐도 셀러인 거 알 수 있어요.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수출자에 원래 수출자한테 청구할 수 없어요. 어떤 걸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트레이드 데터를 하면은 수입자가 되겠죠. 바이어가 되겠죠. 바이어가 거절했어요. 거절하거나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is unable to pay. 대금 지급을 할 수 없어요. 그의 의무인 뭐 했을 때 만기일에. 이러한 예외사항, 근데 예외사항이 있대요. 포페이팅에도 예외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러한 대금 지급 불능이 is due to trade 양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기인한 것들은 예외사항이 될 수 있다. 그건 뭔데요? 이 바이어가 클레임을 청구한 거예요. 누구에게? 셀러에게. 왜? 셀러가 계약에서 정한 라이트 물품을 선적하지 않은 거죠. 그죠? 저희가 뭐 중고나라로 거래를 할 때 나는 어떤 문제집을 구매를 해서 돈을 입금했는데 받아보니까 뭐예요? 돌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예 사기 거래인 걸 알아서 클레임을 청구한 이런 예외사항 때는 이럴 때는 이제 소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1번. 요 정도만 보고선 바로 알 수 있으셔야죠. 자, 41번 보실게요. 보험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왔네요. 요것도 중요하죠. 가끔씩 나와요. 자, some police. 일반적인 약간의 몇몇의 보험 증권은 포함합니다. A or B의 조항을 포함해요. A는 대표합니다. predetermined 하면은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대표해요. deduct from a claim. 이미 보험금으로부터 공제된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좀 말이 어렵게 해석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용돼요. 낙담시키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취소 불능이거나 아니면 악의적이고 무책임하거나죠. 자, 무책임하거나 malicious, 악의적이거나 소액 청구를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래요. 그리고 요거는 의미요. percent, 비율이래요. 뭘 비율? 이 손해난 금액의 비율이래요. 근데 이 비율이 below which no payment, 손해 비율인데 요거보다 낮으면 뭐예요? no payment, 금액 지불이 보상을 안 해주고 above, 높으면, 이 비율보다 높으면 전 보상금을, 모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결론은 이 작은 손해, 이 작은 청구, 작은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제, 이 액세스 공제 조항과 소손해 명찰률.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5%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 비율을. 그러면 손해가 5%보다 낮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3%면 이 조항과 이 조항으로는 보상 안 해줍니다. 아예 3%면. 근데 7%의 손해가 났어요. 이 비율보다 높게. 그럼 이 공제 조항으로는 7%에서 원래 정한 5%를 공제한 2% 비율만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프랜차이즈는 어찌됐고 5%보다 above, 높죠. 그러면 7%에 해당하는 모든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total compensation is paid.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42번 보실게요. 신용장 발행과 관련된 걸로 옳은 것은, 자, 당사는, 이 매칭되는 당사를 보시면 되죠. 당사는 have arranged with,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The Bank of America와 준비를 했다. 무슨 준비? 취소불능 신용장, 귀사를 수익자로 하는. 그래서 12만 5천 달러의 귀사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러면 위는 누구예요? 신용장 개설 요청한 자는 개설 의뢰인이죠. 베네피시어리가 아니에요. 어플리컨트죠. 그럼 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개설은행이죠. 그죠? 상한은행이 아니고 개설은행이죠. 자, 3번. Korea Exchange Bank in your city. 귀사의
도시에 있는 코리아 엑스체인지 뱅크가 귀사에게 신용장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귀사는 will receive 며칠 이내로 받을 수 있어요. 자, 통지은행이 맞죠? 통지은행은 뭐예요? 보통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직접 수익자한테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 수출자, 수입자 있죠? 무역거래는 각각의 서로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래죠. 그럼 수출자는 요게 통지은행이 있어요. 통지은행은 보통 수출국에 있는 수출자 외환은행이나 거래은행이 돼요. 그리고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개설은행이 되겠죠. 그럼 신용장 거래는 개설이 됐으면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요청해서 통지은행이 수출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U는 누구예요? 이게 수입자겠죠. 그죠? 왜? In favor, in your favor이잖아요. 귀사를 수익자로 하는 수익자,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는 여기 나왔죠. U. 보시면 됩니다. 자, 43번 보실게요.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신용장 종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 아셔야 돼요. 자, payment. 대응 결제는 can be deferred. 연기될 수 있다. 여기만 보고 전 바로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연기될 수 있어요. 요 신용장 하에서는. 그리고 요거 잘 모르겠어요. 이 단어를 만약에. 그럼 give time for the buyer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검사하는 시간이나 물품을 팔 수 있는 시간. 그러면은 수입자 결국에는 물품을 받자마자 대금을 결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한다. 요걸 바로 기한부 신용장이라 하죠. 기한부 신용장에는 지금 요 deferred라고 되어 있는 연지급 신용장과 인수 신용장이 있어요. 요거를 의미하는 큰 범위가 기한부 신용장입니다. 시간을 수입자한테 공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연지급 신용장과 인수 신용장의 종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